네,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현무투 씨의 낙탄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일면들의 이 사진이 정말 많이 실렸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동해가 아닌 강릉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면은 불길이 치솟는 모습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민가와 불과 700m 떨어진 지역에 추락을 하면서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네, 이 현무투 씨는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난 2017년 현무2A의 한 발이 해상으로 추락한 데 이어서 5년 만에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구멍이 생긴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겠는데요. 이 사고가 났던 게 지난 4일 밤 오후 11시쯤입니다. 네. 큰 사고인 만큼 바로 보도도 되고 또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 좀 많이 실렸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서야 하루 늦게 실리게 된 건 군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다가 뒤늦게 보고하고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은 폭발 화재나 인명피해가 없었고 또 심야에 주민 불편과 불안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오히려 강릉 주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굉음과 불길에 더 불안했다는 기사도 옆쪽에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군은 우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밀 조사하고 다른 현무2C 미사일들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재난 문자 등을 보냈다든지 하면은 좀 어땠을까 하는데 좀 대처가 아쉽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심야 택시난 관련해서 대책을 냈는데요. 이 내용 중에 타다가 소환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는 규제 혁신을 통해서 과거 타다와 같은 모델의 플랫폼 운송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불과 2년 전이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정치권 비교적 조용한 반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타다금지법 통과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 기사들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었나는 비판이 이번에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타다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최운열 전 의원, 타다금지법 통과로 나아진 게 전혀 없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접었고 타다 기사들은 직장을 잃었고 국민들은 택시 대란을 겪게 되고 또 심지어 택시 기사들의 복지까지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는 규제대로 택시 기사의 복지 문제는 별개로 논의됐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전 소카 대표의 입장을 들으려고 또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더 이상 정치권에는 기대가 없다면서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좀 울긋불긋한 산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단풍 관련된 소식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사진을 보고 벌써 단풍이 시작된 곳이 있나 싶었는데요. 네. 그 위에 작은 제목을 보시면 단풍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은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를 병들어 죽게 만드는 건 아주 작은 크기인 실 모양의 벌레, 재선충인데요. 네. 이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의 수분 통로를 막으면서 그야말로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던 재성충병이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치료약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산림당국과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올해 재선충병이 다시 늘어난 이유로는 방제 예산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또 기후온난화로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청은 더 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된 소나무는 베어내고 또 드론을 활용한 예찰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유럽은 이제 가스 관련된 지금 심각한 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잠긴 가스관 대신에 바다 위로 가스를 옮기는 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 FSRU라고 불리는 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재기화할 수 있어서 떠다니는 LNG 터미널이다. 이렇게 불리는 설비입니다. 보통은 육상 터미널 확보가 어려운 동남아나 중남미, 또 아프리카 등이 이런 방식으로 가스를 실어 날랐는데요. 이제는 유럽 국가들도 이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FSRU 건조에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건조된 35척 중에 33척을 국내 조선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첫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발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건 더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사진을 보면 마치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우주 공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주 공간이 아니라 땅 밑에 있는 실험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름은 예미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네. 어제 과기정통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예미랩은 강원도 정선군 한덕철광에 마련돼 있는데요. 들어가려면 승강기를 타고 한 1km 정도 쭉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내려가는 과정이 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라고 기사에는 표현돼 있는데요. 내려가 보면 바닥 면적이 900평에 이르는 예미랩 실험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 실험실을 갖춘 곳은 전 세계에 10곳을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면적으로만 보자면 예미랩이 6위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코사인 실험 그리고 아모레 실험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탐구하는 실험입니다. 기사에서는 이 두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벨상 후보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실험이 진행이 될지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내용인데요. 자, 미국에서 기다리던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런 저지의 62호 홈런이 드디어 터졌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열린 경기에서 62호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네. 1961년에 로저 메리스가 세운 아메리칸 리그 최다 홈런 61개를 61년 만에 넘어선 기록입니다. 메리스의 아들도 SNS를 통해서 에런 저지의 62호 홈런을 축하했는데요. 이때 클린 홈런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에런 저지보다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3명이 더 있습니다. 네. 베리 본즈 그리고 마크 맥과이어 또 세미 소사 이렇게인데요. 하지만 모두 다 금지 약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에런 저지가 제대로 된 진정한 홈런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런 저지의 62호 홈런 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 경매업체는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억 정도를 주고 사겠다라고 홈런공을 주운 팬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홈런공을 잡은 팬은 아직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팬, 한 글로벌 투자 운용사의 부사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유 자산도 상당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홈런볼을 에런 저지에게 돌려줄지 아니면 경매 업체에 돈을 받고 넘길지 평생 소장할지 아직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